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한 번도 시험 안 쳐봤는데 기본반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한 우리 또 보통 이제 처음으로 기본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수업을 하고 온 반은 인문반이거든요. 보통 기본반에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반을 들을 정도의 문법은 보통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반은 조금 더 고급진 문법을 배운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RC를 담당하게 된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드릴게요. 장종훈 쌤이고요. 아까 우리 지원 쌤은 LC고 제가 이제 RC인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조금 긴 질문이다. 그러면 단별 게시판 혹은 이메일로 바로 쏘시면 돼요. 선생님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이러면 반별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쏘시면 되고 단별 게시판에 제가 웬만한 자료는 싹 다 올려드리거든요. 오늘도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단별 게시판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생님 저는 문제가 이게 안 풀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DM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보통 DM으로 질문할 때는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질문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2번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몰라요. 사진 같이 찍어가지고 DM으로 쏘시면 바로 문제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러분들 1교시를 이미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토익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배우셨겠다 그죠? 총 몇 문제라고 배웠어요? 200문제입니다. 몇 문제요? 200문제를 2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몇 분 동안이요? 네, 애초에 아주 나쁜 시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시험. 왜? 한 문제 1분도 못 써요. 그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어로 된 문제를 200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 1분도 못 써. 다 맞출 수 있을까? 어려울걸요. 즉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도 유학생이고 제 친구들도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애들이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토익 만점 나오냐? 안 나오는 애들이 겁내기 많아요. 왜? 우리도 한국어 시험 친다고 만점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요령이 있으면 만점은 금방 찍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요령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험 자체가. 요령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요령을 어디서 부려야 되느냐. LC는 45분이고 RC는 75분이죠. 시간을 봤을 때 RC가 훨씬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토익 시험 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 보통 시험 치러 가면 RC 풀 때 시간이 부족해요? LC 풀 때 시간이 부족해요? 무조건 RC. 왜 그럴까? LC는 시간을 토익에서 자기가 직접 지정해줘요. Listen, answer, listen, answer 이 100번 해줘요. RC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RC 시험이 시작됩니다. 알아서 푸세요. 75분. 그 다음부터 서 있어요. 감독관 그대로. 시간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바로 나.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토익 학생들의 평점을 냈대요. ETS에서. LC가 높을까요? RC가 높을까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LC가 더 높아. 80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80점 LC를 받으시는 친구들이 RC는 400점밖에 못 받아요. 왜? 문제를 다 못 푸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돼요. LC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100문제까지 다 풀어요. 무조건. LC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다 풀어. 근데 RC는 보통 학생분들이 문제를 조금 푼다라고 치면 한 85개? 조금 더 잘하면 90개 풀어요. 나머지 10개는 그냥 보통 C로 찍고 나오거든요. 보통 C로 다 찍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C로 찍어. 이 마지막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반에서 가장 먼저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는 100문제까지 다 풀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200문제까지. 이게 3중 지문이거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파트 5, 6의 시간을 겁내이 절약해야 돼요. 겁내이 절약. 이게 인문반 같은 경우는 제가 20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본반이니까 제가 16분 정도로 드릴게요. 파트 5, 6 푸는데 16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왜? 시간을 더 넣는다고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4시간이 시간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16분 동안 풀라고 할 거예요. 5시간도 16분 동안 풀라고요. 왜? 더 이상 시간을 넣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하는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파트 5, 6는.
애초에 시험장 가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만 거기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한 문제당 제가 30초로 딱 정해드릴게요. 이것도 길지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30초 내로 무조건 풀리고요. 풀 수 없는 문제는 30분 고민해도 못 풀어요. 거기서 하는 고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5, 6는.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파트, RC 파트가 100문항이잖아요. 100문항. 저거를 다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도 돼요. 보통 900점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몇 점이 안 나요? 라고 고민을 많이 상담하시는데 그 고민 점수대가 900점 미치다. 그럼 저는 무조건 쉬운 개념서를 돌리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950점 찍고 싶은데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려운 걸 풀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본반에서 원하는 목표는 쉬운 문제를 골라내서 푸는 것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기 어려운 걸 맞추려고 연습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반드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쉽다라는 정도는 제가 나중에 이따 지정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파트 7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토익 강사도 파트 7을 풀 때는 50분 이상 잡아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읽어야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여기에 쓰세요. 제발. 아시겠죠? 냉정하게 말해요. 파트 5, 6 한 문제를 맞췄는데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문제에 2분을 썼다. 맞춰도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시간. 아시겠죠? 여기는 30초만 쓰시고 한 문제당 여기는 1분 이상씩 쭉쭉쭉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세이브해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공부 방향도 이렇게 잡으세요. 5하고 6하고 7으로 넘어오는 요 순서대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6도 한 번씩 숙제를 내드릴 거고 7도 숙제를 내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5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요게 돼야 6, 7이 되거든요. 이 보세요. 파트 5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 속에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앞뒤 전후를 볼 필요가 없어. 눈치가 없어도 돼. 요것만 보고 풀면 되거든요. 근데 파트 6는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돼요. 눈치가 필요해요. 즉 파트 6 한 문제를 맞추려면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으로 부족해요. 앞뒤 전후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파트 6. 여기에서 조금 더 길어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7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5에서 시작해서 7으로 끝낸다는 순서로 나오시면 되고 5를 빨리 공부를 해야지 LC 점수가 빨리 늘 거예요. 왜? 여러분 카톡 하다가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LC 생각해봐요. 질문 나오는데 내가 보기를 해석하고 있어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 보기를 빨리 해석을 눈으로 다 할 수 있어야지 LC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결국 파트 5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돌릴 거예요. 자, 파트 5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넘겨가지고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2개 푸세요. 파이팅! 부기제 어디 갔어? 부기제 어디 갔어? 부기제 안 사왔어요? 네. 그래요. 일단 연습장에 적고 따라오거나 녹화 중이거든요. 이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 풀어보세요. 거기까지. 보통 이제 제가 이거 문제 딱 첫날에 풀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보려고요. 손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문제 맞췄다 못 맞췄다 알 수 있거든요. 왜냐? 손이 보통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가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네? 문법 문제네? 문법 문제는 동사부터 찾아야지 동사 찾고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냥 바로 해석으로 들어간다. 그럼 보통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구별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요. 보기가 지금 어그리 가족들이 닮았죠. 보기가 비슷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읽으실 때도 이랬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층간소음이 이따 해결하고 올게요. 자, 중요한 것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뭐부터 찾는다고요? 못 찾으면 못 푸는 겁니다. 동사부터 먼저 찾고 앞쪽이 주어 자리인데 reaching이 동명사니까 on 다음에 관사, 명사 이렇게 푸는 게 문법 문제 푸는 방법. 오른쪽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보기가. 그렇죠? 보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휘.
어휘 문제는 해설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 회사가 계획했네. 뭐 하는 거. 새로운 전자레인지. 굉장히 멋진 기능이 있나 보다. 새로운 전자레인지면 출시하지 않을까? 정답은 A.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끝. 자, 보세요. 오른쪽 문제랑 왼쪽 문제의 낙서를 보세요. 오른쪽 문제의 낙서를 문제를 풀 때 보면 밑에 밑줄을 그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풀었죠. 왼쪽 문제의 문법을 보니까 뭔가 끊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시거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보기를 확인하고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다르다. 오케이, 해석으로 바로 들어간다. 보기로 보니까 비슷하다. 오케이, 동사 어딨냐, 동사. 적어. 이때 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 내가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동사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 문제는 버리세요. 찍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동사를 못 찾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네, 안타깝지만 아시겠죠? 못 풀거든요. 동사를 못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달라요. 이쪽의 어휘 문제는 단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전후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 암기는 수업 시간 전후에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저랑은 문법 문제 푸는 법만 겁내게 배울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학원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는 집에서 혹은 학원 끝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제가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칠 거예요. 매번. 그래서 제가 매번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단어 시험을 봐요. 여러분 교재에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단어도 최대한 잡으려고 할 거고 문법은 보통 수업 시간에 개념 이해를 많이 할 거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어는 일단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겁내이 많이 나와요, 문제 시험에. 요거를 데이별로 돌리시고 한 개 더 있어요. 제 교재 가장 뒤로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토익 해킹 단어가 있을 거예요. 토익 해킹 단어는 어떻게 생겼느냐 뒤로 쭉쭉쭉 넘겨서 어디 있냐 이렇게 생겼을 걸 가장 뒤에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데이 1, 2, 3, 4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런 단어들을 딱 보시고 뭐를 하냐면 제가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뜻을 동시에 찾아오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단어, 대충 아는 단어. 선생님, 저 리뷰 뜻 아는데요. 리뷰가 뭔데요? 쌤, 그 리뷰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리뷰. 그 리뷰잖아요, 리뷰. 그게 뭔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의미를. 검토하다라는 표현. 얘가 명사로 쓰이면 검토, 동사로 쓰이면 검토하다예요. 끝까지 다 찾았죠. 그럼 이 문장을 한글로 내가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뭐 하는 거, 검토하는 거. 어떻게? 연말 리포트를. 요거를 저랑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아요. 문장으로 해석해보고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걸로 해요. 요거 해석을 올려드리면 안 보시더라고요, 다들.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오시는 겁니다. 문장 해석까지 쭉쭉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단어 연습이고 저랑은 수업 시간에 문법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법 위주로 제가 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시. 파트 6, 파트 7을 보세요. 굉장히 지문들이 깁니다. 지금 풀면 안 되는 이유는 소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해석이 아니라 소설을 쓰죠, 소설을. 근데 그 소설이 잘 들어맞아요. 왜? 거짓말은 항상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하지 말고 일단 저랑 조금 더 5를 돌리고 그 다음에 6, 7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3주차쯤 되면 6 전용 문제집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5부터 먼저 저랑 잡아야 돼요. 뒤로 넘겨서 바로 시작할게요. 주어랑 동사부터 먼저 배울 건데 에이 선생님 저 그래도 주어 동사는 아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주어랑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된다라는 말은 주어랑 동사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문장이 터진다라는 말이에요. 파트 5에서는 한 문장 속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즉 파트 5에서는 무조건 주어랑 동사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 그럼 그거를 채워 넣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된다라는 것은 파트 5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한 문장씩은 있을 거예요. 다. 한 문장에 한 개씩은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는.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주어 찾기, 동사 찾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문장이 하나씩은 있다라는 말은 한 개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 개 이상이 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플러스 한 개가 주어와 동사의 최대치 양이에요. 맥시멈 숫자가 바로 접속사 플러스 한 개예요. 간단한 산수 문제 할게요. 접속사가 3개가 떴어요. 동사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4개. 문법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4개의 동사를 찾았어야 푸는 겁니다. 그거 못 찾아요? 그 문제 버리고 다음 거 푸시는 거예요. 접속사를 발견하시면 플러스 한 개 동사의 개수, 주어의 개수 기억하시고, 밑에 주어라는 것은 영어로 subject라고 부르고 s라고 세련되게 부를게요. s, subject 기억하시고 주인공이에요. 동사라는 것은 verb, be라고 부를 거예요. 그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랑 v가 있어야지 문장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밑에 거 예문 1을 딱 보세요. 고개 드시고 s가 뭐예요? 전이에요. b는요? things, 문장 성립. 2번 보세요. s가 뭐예요? 전, b는요? 없으니까 문장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파트 5 문제로 나온다. 그럼 사이에 동사 찾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파트 5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원래는 완벽한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개씩 빼고 내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고 오른쪽 꽉 잡으세요. 난이도 올라갑니다. 주어는 특이하고 이상하고 길고 선을 넘고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 겁내 이상해요. 주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사 찾고 앞은 주어라고 퉁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어, 동사 이렇게 배웠죠? 안 돼.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100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동사 앞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밑에 있는 예문을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 딱 보면 이게 보통 파트 5의 하나의 지문 길입니다. 하나의 문장 길. 여기서 굉장히 주어를 찾으려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럼 뭐부터 찾냐? 여기 things가 동사예요. 끝! 자 그럼 동사 앞은 다 뭐예요? 밑줄 쫙 주어야 반갑다. 다 나왔네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 1에 바라는 문장 분석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돼. 근데 저랑 같이 한 3주차쯤 되면 제가 이걸로 만족을 못하죠. Excited about the class라고 말하면서 선생님 이거 분사죠? 네 맞아요. 감정 동사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썼어요. 감정 동사 출신의 과거 분사는 뒤에 전명구를 취하고 콘서트 앞에 더라는 정관사 붙은 거 보니까 뭔가 가르치고 있고 언급을 했다 이거고요. 존이 지금 명사고 뒤에서 who부터 he까지가 존을 꾸미는 관계사고요. 관계대명사 절이 지금 who is 선행사랑 is wearing이 수일치를 하였고요. 어가 관사 나왔고 hat이 명사 나왔고요. 거대한 목적어가 되었고 things가 동사고 a song이 또 목적어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3주차쯤 되면.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봐요. 이렇게 문장 분석이 돼야 직독즉해가 되거든요. 이게 파트 7을 푸는 방법 이겁니다. 아 이거 분사니까 이 뒤에 주어가 이거 흥분을 했네. 콘서트 때문에. 누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네. 노래를 했네. 네, 다음 문장. 이게 직독즉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문장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층간소 1, 2, 3, 4, 5, 6을 보시면서 문장이 성립하면 동그라미, 성립 안 하면 X라고 치면 됩니다. 1, 2, 3, 4, 5, 6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아하, 층간소음이 심하네요. 육 6번에서 다들 많이 멈추네요. 자, 거기까지 갈게요. 1번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엄서요. 나가라 너. 2번 동사 있어요? 앞은 주어. 완성. 3번 동사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왜? rose가 동사라는 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문장 성립. 4번은 동사 있나요? 동사 try 여기 있습니다. please가 주어인가요? 아닙니다. 주어는 없네요. 그럼 문장 터졌냐? 아닙니다. 예외적인 구문이 있습니다.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그것은 보통 명령문입니다. 무슨 문이요?
명령문에선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필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제발 필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명령문에선 주어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일을 시켜요. 동사 원형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성립합니다. 5번 갈게요.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서요. 나가라. 6번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데요? 오, 좋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우리 사이 서먹해지게 왜 그래요? 자, 프로젝트는 뭐예요? 이게 실제 논란 문제로 나왔죠. 프로젝트가 동사가 될 수 있느냐? 됩니다. 동사 됩니다. 프로젝트 보통 명사라고 알고 있죠? 토익에서 동사로도 쓰여요. 계획하다. 그럼 이제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CEO는 가능합니다. 계획하는 거. 지출. 올해의 지출을 계획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돼야 파트 7이 되고 6가 되고 5가 돼요. 단어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문장 성립합니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주어 자리에 오는 것들을 볼게요.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오늘 이거 외워야지.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펜 바꾸고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형광펜 못 참지. 명사, 이게 계속 동그라미만 치거든요. 겁내 외워요. 넷플릭스 한 편 봐요. 바로 까먹어요 다. 이건 노동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노동. 이런 노동은 하면 안 돼. 이해부터 먼저 하고 암기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명사 볼게요. attract가 동사예요. 이 앞에 있는 페스티벌이 명사거든요. 옆에 적으세요. 이름. 모든 것들의 이름입니다. 명사라는 것은. 즉, 이름이 있는 것들은 주어가 됩니다. 우리 엘시쌤 이름이 지원쌤이었나요? 그러면 지원쌤도 주어가 되고 제 이름이 종훈이니까 저도 주어가 돼요. 맞죠? 옆에 뭐 드릴 소리 같은 데서 드릴 소리처럼 해서 주어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미세먼지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니까요. 뭐가 있으면요? 이름이 있으면요. 이게 주어예요. 끝! 대명사 동그라미. 이게 뭐냐? 대신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명사 대신 쓰는 거예요. 선생님, 왜 명사를 대신 써요? 듣기 싫으니까 명사만 쓰면. 예를 들어 이게 텀블러라는 명사예요. 제가 이거를 연속해서 3번 말하면 듣기 싫어져요. 랭크 모시고 들어봐요. 여러분 이 텀블러가 이 텀블러 있잖아요. 이 텀블러 보세요. 듣기 싫죠? 즉 명사를 계속 쓰면 듣기 싫기 때문에 대신 쓰는 게 대신 명사, 대명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으면 제가 대명사를 지금부터 안 쓸 거예요. 종훈이는 종훈이 생각에 듣기 싫죠? 바로 이해가지? 응. 듣기 싫을 때 쓰는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명사예요. 대신 부르잖아. 이름 대신. 요거 어차피 다음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저랑 30분씩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샘플링으로 밑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요거 동그라미 치고 특수주어라고 기억하면 돼요. 겁내 이상하게 생겼어요. Speaking English 이게 겁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어래요. 와, 동사에 ing가 붙어가지고 주어가 되는구나. 어우 이상해. 투부정사 보세요. 동사에 to가 붙었는데 주어가 되네. 와, 선 넘었다. 명사절 보세요. that부터 커피까지 이렇게 긴데 되게 주어가 되네요. 오, 쌤, 주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주어는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항상 뭐부터 찾자? 동사부터 찾자가 오늘의 교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어가 겁내 이상하니까 동사 찾고 앞쪽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주어라고 인정해주세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겁내 이상하게 생겨도 그래 너 주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암기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건데 일단 제가 오늘은 뼈대를 잡아드릴 거니까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두부를 좋아할 거예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두부예요. 뭐예요? 그 명동 가서 드세요. 어디 가서 드세요? 끝났죠. 절대 명동 두부. 제가 그린 아이예요. 손을 잡고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안 까먹겠죠. 왜? 앞쪽에 4개에는 명사만 붙이면 돼요. 해볼게요. 무슨 절이에요? 명사죠. 대 뭐예요? 대명사. 명사. 동명사. 뒤에는 투부정사. 끝. 고맙다 절대 명동 두부야.
이 친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의 끝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건데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게임 아이디로 만들었더라고요. 토익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게임 점수만 오르더라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귓속말 해야 되겠어. 절대명동 두부 이거 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명동 두부 잘 기억하시고 이게 주어 자리 와요. 근데 약간의 MSG가 있어요. 가주어. 방금 전에 배웠던 애들이 진짜 주어고요. 얘는 약간 짝퉁 주어예요. 가짜 주어. it과 there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나오잖아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그럼 얘들은 진짜 주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주어는 저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it과 there를 만나면 에헤이 가주어구나 라고 각을 잡으면 돼요. 선생님, it이 가주어가 아니라 뭔가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파트 5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파트 5에서는 문장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앞에 뭔가 지시할 게 없어요. 근데 파트 6나 7이 되면 문장이 2개 이상 되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겠죠. 근데 it은 파트 5에서 90% 이상이 그냥 가주어예요. 선생님 10%는요? 그건 날씨 주어. It is cold outside. 날씨 주어가 아니면 싹 다 가주어예요. it은. 기억해요? 보통 가주어가 나오면 진짜 주어가 있는데 보통 진짜 주어는 요거 두 개. 투부정사랑 명사절일 때 가주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 겁내 기니까요. 투부정사랑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문장이 머리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커지는 걸 싫어해요. 여기에다가 it을 갖다 끼워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기계처럼 it을 발견하면 진주어를 찾으세요. 항상. it을 발견하면 진주어를 찾으세요. 항상.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적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1번, 2번, 3번 정도만 풀어볼까요? 요건 1단계 순한 맛. 순한 맛이야. 순한 맛 문제 1, 2, 3 풀어보세요. 나중에 3단계까지 가거든요. 좋습니다. 정답 직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거의 압박 수비. 자 가보도록 합시다. 1번. 여러분 토익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1번 전공법으로 바로 뚫는 거예요. 이게 지금 begins가 있죠. 동사.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절대 명동두부 명사 꿀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동사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접속사가 없으면 한 개씩밖에 못 나온다라고 했죠. 한 개씩.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으면 무조건 한 개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못 나오니까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전공법이 좋을까요? 속어법이 좋을까요? 둘 다 해야죠. 여러분들 둘 다 써야죠. 냅뒀다가 뭐합니까? 둘 다 써야지. 왜? 사지선다니까요. 제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말도 안 해요. 이게 사지선다기 때문에 A, B, C이거든요. 여러분들에서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에이 뭐야 이거 당연히 안 되지. 두 개만 지우면요. 전공법으로 들어가기도 편해요. 그래서 속어법과 전공법을 둘 다 하시려면 공부를 제발 넓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해커스 다녔다라고 여러분 얘기 안 했죠? 저한테 영어 알려준 선생님이 저 옆에서 수업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14년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처음 문법을 공부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엄청 좁게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밀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공부가 더 안 되더라고. 머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실패했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케이 오늘 명사 조진다. 너 죽었다 명사. 3시간 동안 명사 조져요. 근데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 왜? 명사만 겁내이 조져봤자 그 문제 정답이 명사가 아니면 나는 보기 중에서 한 개밖에 못 지우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죠 문제가. 공부할 때 만약에 3시간 동안 내가 문법을 조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명사절도 하고 동명사도 하면서 얘들의 차이점을 배워야지 하나를 다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문법은 크게 넓게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아시겠죠? 크게 넓게 보고 세부 사용을 좁혀 들어가면 돼요. 넓게 보고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법 공부하는 방법. 그래야 문제를 맞추죠. 사지선다니까. 2번 같은 경우 is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푸시는 분들은 A 동사 뭐야? 바로 보내도 되고
주어 자리에 동명사 드링킹을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두 개 다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전공법, 소공법 다 풀면 돼요. 이게 1단계였어요. 아주 이지한 거. 오른쪽으로.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확률을 좋아해요. 확률 게임으로 동사부터 먼저 끝내는 거예요. 왜? 요 세 개밖에 없거든요. 경우의 수가. 근데 잘 보세요. 조동사는 그냥 서포터예요. 서포터. 얘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 아닌 비동사 둘 중에 하나예요. 쉽죠? 할만하지 않나요? 쉽죠? 쉽다고 하세요. 쉽죠? 좋았어요. 네, 좋아요. 쉽다고 했으니까 알려줄게요. 비동사는 상태 동사랑 위치를 나타낼 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비동사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나타낼 때 쓴다고요? 바로 해볼게요. 나 한국인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Korean. 보세요.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태 나타냈죠?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here. 끝. 위치나 상태. 뒤집어서 말하면 위치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면 싹 다 일반 동사입니다. 끝.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동작, 숨쉬기, 필기하기, 수업 듣기, 학원 오기, 도망가기 이런 거 싹 다 일반 동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동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시험장에서 한 줄기 비칩니다. 왜? 무조건 뒤는 동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장 구조가 보여요. 조동사 앞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지. 주어 자리 될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명사 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즐겁게 티키타카 1, 2, 3만 풀어보세요. 2단계입니다. 난이도 올라갔어. 파이팅! 1, 2, 3이에요. 아우 재밌어. 바로 직관. 아프신 분들은 다른 것도 풀어보세요. 좋아요. 바로 직관. 한 뜻으로 같은 문제 틀리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야 이렇게 또 담합이 잘 되나? 여러분 해커스 잘 오셨고요. 토익이 무서운 점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토익이 일단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토익이 82년도 그때부터 진행된 시험이 엄청 오래된 시험인데 얘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틀렸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 본인이 푼 문제 진짜 다 맞춘 것 같아요? 이게 학생분들이 보통 고통을 호소하는데 선생님 저는 문제는 맞춘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아니야 틀린 거야. 아시겠죠? 1번에 지금 레지스터링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레지스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소름 돋죠? 소름 맞죠? 왜? 맞췄다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동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마 여기 레지스터링을 고르시는 분들은 동사 찾기를 소홀히 했을 거예요. 뒤에 동사 어디 있는데? 쌤도 딜리버드 했는데요. 이게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지. 쌤도 get 했는데요. 앞에 to 있는데 어떻게 동사야? 지금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요. 동사를 등록을 해야죠. 이게 뭔데요? 명령문이죠. Register now. 지금 등록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무슨 데일리 업데이트냐? 배송되는 데일리 업데이트다. 아까 저쪽에 걸어다니니까 한 분 맞췄더라고. 좋았어. 좋았대요. 2번 갈게요. is가 지금 동사예요. 앞쪽은 싹 다 주어 자리예요. 주어 될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 명, 동, 두부. 어우 주어 이상하게 생겼어. 끝. 이게 바로 동명사 주어입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쭉 풀어주시면 되고 제가 안 풀어드리는 문제는 반별 게시판에 답지를 올려놨어.
그러니까 반별 게시판 와가지고 답지 보면서 아니 답지 보기 전에 미리 다 풀어야 되겠죠. 이게 살짝 매콤한 맛이었어요. 살짝 매콤했죠. 살짝. 나중에 3단계까지 나와요. 재밌을 거예요. 이런 이게 제가 부교재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여기 있어요. 주어 동사 문제 해킹 요령. 이게 뭐냐면 저 혼자 떠들고 웃고 끝내는 수업 안 좋아해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학생분들이 적어도. 오늘 저랑 이렇게 40분 동안 지금 공부를 했으면 1, 2, 3, 4, 5, 6은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적어둔 건데 잘 들으세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근데 한 개 이상씩 보일 때는 뭐를 찾아야 돼요? 접속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랑 접속사를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 한 개 이상씩 있으면 접속사 어디 있지? 찾아야 돼. 두 번째, 명사를 배우면 주어 찾기가 겁나 수월해져요. 왜? 대부분의 동사의 주어는 명사 엄청 많아요. 대부분 문장의 주어가 명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랑 다음 주에 이제 명사를 배우면 훨씬 더 좀 수월해지긴 하겠죠. 동사는 찾을 때 수태시를 따져야 돼요. 뭐를 따져요? 그냥 동사 찾기 끝이 아니라 그 동사 중에서도 A, B, C, D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가 나올 건데 거기서 단수 복수인지 능동태 수동태인지 시제는 무엇인지 맞추면서 따라와야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명동 두부인데 MSG로 가주어들이 좀 있으니까 속지 말고 뒤에 진짜 주어를 항상 찾는 노력을 합시다. 저와 함께. 마지막, 명령문은 동사로 바로 시작 가능하니까 긴장하지 말고 명령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보통 시험장에 문제를 풀러 가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러 가는데 섭섭하지 않게 한 문장씩은 나와요. 파트 5의 명령문이. 기억을 하세요. 한 문장씩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법은 큰 뼈대를 잡고 공부하자입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실패했었다고. 명사만 겁내 공부해봤자 못 맞춥니다. 문제는.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저랑 문법 공부 시작할 때 보는 그림이고 끝날 때 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을 때 나오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S는 뭐라고 했어요? B는요? C는요? O는요? M은요? 수식어. 볼륨이 작아지는 부분이 C랑 M이네. 오케이. C는 컴플리먼트 보어고요. 모디파이어 수식어는 M이에요. 오브젝트 목적어는 O고요. 이게 sv.com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주어 동사 .com입니다. sv.com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웬만하면 모든 문장 구조가 이렇게 문장 구성 성분 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서도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동사를 찾아야 돼요. 뭐를 찾는다고요? 동사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또 조동사까지. 이게 오늘 우리가 찾은 퍼즐 조각이에요. 여기 딱 끼워 맞췄어.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 큰 퍼즐 조각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일반 동사 중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비동사는 시제를 타며 얘랑 같이 오는 진행 시제들도 있기 때문에 수동태도 막 배우면서 퍼즐 조각을 쪼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 자리 딱 주어 자리 올 수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알려주세요. 뭐예요? 이제 절대 안 까먹겠죠. 절대, 명동, 투부. 얘들도 퍼즐 조각을 겁내이 쪼개야 돼. 왜? 만약에 보기에서 주어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절대 명동이 그때부터는 라이벌이 돼요. 여러분들은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너무 큰 퍼즐 조각인데 오늘 첫날이니까 퍼즐 조각 그냥 한 이 정도 피스만 맞추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해볼까요? 절대 명동 두부가 일반 동사를 만나 일반 동사 뒤로 오면 그대로 목적어가 돼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목적어 되는 품사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절대 명동 두부. 동사 뒤에 있으면 그게 목적어예요. 선생님, 절대 명동 두부가 비동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보어 자리에 절대 명동 두부가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데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보어의 품사도 절대명동 두부거든요. 즉 절대명동 두부라는 놈은 자기가 오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걔가 동사 앞에 오면 주어가 되고 일반 동사 뒤에 오면 목적어가 되고 비동사 뒤에 오면 보어가 되는 겁니다. 즉 동사를 잘 찾자. 기억을 하시고 절대명동 두부를 잊지 말자.
기억합시다. 괜찮나요? 이게 1교시 때 배웠던 퍼즐 조각이고 2교시에는 뒤에 있는 퍼즐을 제가 조금 더 맞춰드릴게요. 됐죠? 이게 문법이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혹은 혼자 공부하실 때 3단계까지 쭉쭉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라고 단계별로 나눠뒀고요. 지금은 뭘 할 거냐? 제가 아까 말했죠. 단어도 제가 테스트를 보겠다고. 시작하세요. 제가 총 3분 정도 드릴게요. 다 푸세요. 파이팅. 책 없으신 분들 있으니까 확대를 좀 당겨드릴게요. 시간 지나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제가 말했죠.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벌써 1분 지났어요. 넘겨드릴게요. 오른쪽.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다행이죠. 다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괜찮아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거는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단어보다 레벨이 좀 더 높아요. 이제 어려운 거 위주로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마음껏 틀려도 됩니다. 요거는 보통 시험 치기 3일 전에 다시 오답 노트로 돌리면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보자마자 틀렸으니까 다 외운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를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문제를 지금부터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문법이 조금 부족한 거겠죠. 두 번째, 보기 뜻을 모르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1번 딱 볼게요. applicant, 지원자들은요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습니다. to have, 갖도록. 뭐를요? 깊은 무언가를 안 가져도 된대요. 투자은행에 관해가지고. though 뭐뭐일지라도, 이게 선호될지라도.
문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보통 뭐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관련 지식, 경험. 정답은 knowledge, A. 끝.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왜 C는 답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기면 다 답이 돼요. 중요한 것은 왜 그게 더 답이 되느냐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지원자들은 투자은행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A가 가장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우기면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은 정답을 이제 항상 토익은 문제를 공개 안 하거든요. 토익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2번 보세요. due to 때문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뭔가 열리나 보네요. 그래서 출석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정답은 C겠죠. 이렇게 3, 4, 5, 6은 여러분들께서 이 보기를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좀 이제 업무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스태프가 review라는 동사가 딱 나왔네요. 검토하는 겁니다. 새로운 스케줄을 끝내기 전에 검토하는데 어떻게 검토하냐면 꼼꼼하게 검토하겠죠. thorough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번 그 재무 담당과 회계사는요 회사 카드를 쓰도록 권한을 받았다. 정답은 D겠죠. 우리 법카 쓰는 게 또 쏠쏠하죠. 5번 attitude 태도입니다. 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는 성실함이죠. 근면한 태도. diligent. A. 6번. 뭐 하는 도중에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인터뷰하는 도중에 많이 받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괜찮아요? 계속 갑시다. 7번. bureaus. 여러분 이거는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Tourism Information Center예요. 관광 안내소. 관광 안내소가 attraction, 관광 명소 근처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편하지 뭐. 정답은 D이지. conveniently. 8번. 보면 police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official statement. 그래서 어떠한 정보든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든 어떠한 정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 정답은 C입니다. speculative라고 보면 돼요. 추상적이거나 조금 위험하다. 이런 유출을 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9번 None of gallery's artwork. artwork는 여러분 작품이에요. 어떠한 작품도 수혜를 입지 않았네요. 비가 왔을 때 혹은 뭐 홍수가 났을 때 수혜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claims filed가 뭐냐면 여러분 보험 청구라고 보면 돼요. 어떠한 뭐 청구서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보험 관련돼서 C가 나와야 되겠죠. 보험에 든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insured. 10번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뭘까요?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거겠죠. 경기 예측. 정답은 forecast. 할만하죠? 11번 그 도시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로컬 파크에 조금 더 많은 나무도 심고 꽃도 막 심고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활성화한다라는 표현이죠. 정답은 C입니다. 우리 청계천 복원 사업 이런 것처럼 revitalize. 활성화 사업. 끝. 어려웠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요 단어는 마음껏 틀리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막판 정리 한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할 때 중요한 점 어디 있냐? 어디 있지? 여기 있다. 호이. 부교재 레벨 1, 2, 3 문제 중에서 제가 2개씩만 풀어드렸잖아요. 맞죠? 안 풀었던 문제는 한 문제당 30초로 시간을 잡고 푸시는 겁니다. 레벨 2까지는 아리까리 괜찮을 건데 3부터는 겁내기 빡셀 거예요. 괜찮아요. 쭉 풀어보시고 밀착 해설지를 제가 올려놨어요. 방글 게시판에. 꼭 다운받으시고 요거 1, 2, 3를 끝내신 분들은 주교재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주교재를 풀 때 패러프레이징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진도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교재 풀고 그다음 마지막 홈워크도 제가 올려놨어요. 방글 게시판에. 홈워크는 문제가 20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10분 안으로 다 푸셔야 됩니다. 20개니까. 10분 안으로 다 푸시고 우리 기본반이라면 보통 홈워크에서 한 4개, 5개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틀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맞추면 좋겠죠 물론. 근데 홈워크는 일부러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들도 넣어놨어요. 여러분 좀 긴장해서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즐겁게 풀어보시면 되고 노랭이, 토익 해킹, 단어 퀴즈까지 쭉쭉 복습하면 그 한 챕터의 복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음 챕터로 넘어오시는 거고. 저랑 공부할 때는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습이라도 철저하게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1교시 끝!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또 수업 진행할 거니까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사오시고 안 그러면 커피 사드시고 쉬면 됩니다. 여러분 10분 쉬었다 다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